2015년 4월,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KF-X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핵심 기술 4가지를 미국이 이전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한 순간 온 나라는 술렁였습니다. 꿈은 이제 끝인가? 과연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절망 섞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세계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건 거대한 좌절과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은 깊은 고심에 빠졌고 언론은 연일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한 의지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7월 19일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한국의 하늘을 가르는 독자 기술의 결정체 KF-21 보라매가 비상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 위대한 여정,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오랜 세월 쌓아온 기술력과 자주 국방의 염원은 우리에게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이라는 목표를 안겨주었다. 수십 년간 하늘을 지켜온 노후 전투기들을 대체하고 미래 전장에 대비할 최첨단 항공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렇게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프로젝트가 태동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것을 넘어섰다.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 자립을 이루겠다는 국가적 선언이었다. 대한민국은 F-4 팬텀, F-5 프리덤 파이터 등 외산 전투기에 의존했던 과거를 벗어나 우리 스스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시대를 열고자 했다. 전투기 개발은 국력의 상징이며 자주 국방의 핵심이었다. 프로젝트의 규모와 중요성만큼이나 기대는 컸다. 전투기 개발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최고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다. 우리는 국제 협력을 통해 난관을 헤쳐나가려 했다. 특히 오랜 동맹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다.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른 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KF-X 사업은 개념 연구 단계부터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 어떤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만들 것인가, 어떤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2015년 마침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제 고성능 전투기 개발이라는 꿈이 현실이 되는가 싶었다. 하지만 그 희망의 서곡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개발 초기부터 계획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기술 협력 분야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KF-21, 즉 보라매 전투기 개발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던 4가지 핵심 기술의 이전이 미국의 겁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 4가지 핵심 기술은 다름 아닌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AESA 레이더 통합 기술 표적 추적 장비인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인 EO-TGP 그리고 전자전 방해 장비인 RF 제모였다. 이 기술들은 현대 전투기의 눈과 귀 그리고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다. 이들 기술이 없으면 KF-21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미국 정부는 이 4가지 핵심 기술의 한국 이전을 거부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를 국회에 보고하며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음을 시인해야 했다. 그 소식은 대한민국 전역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오랜 기간 굳건했던 한미 동맹의 이면에 감춰진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겉으로는 굳건해 보이는 동맹 관계 속에서도 국가 간의 이익과 기술, 패권은 언제든 우선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단순한 협력의 난항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의지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느껴졌다. 한미 동맹은 6.25 전쟁 이후 70여 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핵심 축이었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 기술과 장비에 크게 의존해왔고 그들 역시 한국을 동아시아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 여겨왔다. 그런데 왜 이토록 중요한 순간에 미국은 우리의 손을 놓은 것일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였다. 최첨단 군사 기술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며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자산이다. 미국은 자국의 기술이 한국을 거쳐 제3국으로 흘러가거나 경쟁국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를 해외에 수출할 경우 미국의 핵심 기술이 함께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었다. 둘째는 방위산업 시장에서의 경쟁 우려였다.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다면 그동안 미국 전투기를 수입해오던 시장 구도가 변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가 국제시장에서 미국 전투기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방위산업은 엄연한 경제 영역이며 국익이 걸린 문제였다. 셋째는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기술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지키고자 했다. A사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 같은 최첨단 기술은 미국의 공군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었다. 이를 동맹국이라 해도 쉽게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 미국 국방부의 입장이었다. 넷째는 기술 이전에 따르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의회 승인 문제였다. 미국은 무기 수출과 기술 이전에 엄격한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와 국무부의 검토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었고 정치적 부담도 컸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우리는 6.25 전쟁 때 피를 나눈 혈맹이 아니었던가? 수십 년간 함께 안보를 지켜온 파트너가 아니었던가? 우리는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방위비를 분담하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자주 국방의 꿈을 이루려 할 때 미국은 냉정하게 돌아섰다. 더욱이 한국은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였다. F-15K, F-35 등 최신의 전투기를 수십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구매해왔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파치 헬기 등 수많은 무기 체계를 미국에서 들여왔다. 그런 우리에게 기술 협력마저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무엇보다 기술 이전 거부는 한국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우리는 더 이상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였다. IT 강국이자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전투기, 핵심 기술조차 스스로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받은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외교 채널을 통해 기술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고위급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기술 보완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도 했고 제3국 이전을 금지하는 조항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일부 기술은 제한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었지만 핵심 기술들은 여전히 장벽 앞에 막혀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KF-21 개발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사업비도 증가했다. 국회에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여론도 싸늘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다. 미국의 기술 이전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었다.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 기로에서 대한민국은 놀라운 선택을 했다. 우리 스스로 해내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가지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다. A사 레이더는 세계에서 몇 개국만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기술이었다. IRST와 EO-TGP 같은 광학 장비도 고도의 정밀 기술이 필요했다. RF 제모 역시 복잡한 전자전 기술의 결정체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역사가 있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시작해 반세기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오른 저력이 있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근면성과 창의성이 있었다. 반도체 강국 IT 강국으로 성장한 기술력이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정부는 핵심 기술 자체 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결정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한화 LI 진엑스원 같은 방산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뛰어들었다. 대학과 연구소의 우수한 인력들이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A사 레이더 개발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수백 명의 연구진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다.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IRST와 EOTGP 개발도 마찬가지였다. 정밀 광학 기술과 적외선 센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RF 제모 개발은 또 다른 난제였다.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하는 이 장비는 복잡한 전자전 알고리즘과 고출력 송신 기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들은 기존의 전자전 장비 운용 경험과 통신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자 개발에 도전했다. 왜 미국은 대한민국의 오랜 동맹이자 핵심 안보 파트너인 한국에게 이토록 중요한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까? 과연 그들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KF-21 프로젝트는 미국의 거부 앞에서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과 자주 국방의 미래는 이 중대한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었다. 시작부터 거대한 위기에 직면한 KF-21 개발 프로젝트의 앞날은 안개 속이었다. 희망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는 중대한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진정한 자주 국방과 기술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지킬 준비를 시작했다. 희망의 서곡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다.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 소식은 개발팀 전체에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순간 오랜 시간 믿어왔던 협력의 틀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절감했다. 단순한 사업 차질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과 미래 안보가 걸린 중대한 위기로 느껴졌다. 프로젝트 책임자 김민준 박사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매일 아침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이 거대한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기술진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수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사무쳤다. 핵심 기술 이전이 무산된 네 가지 분야는 KF-21의 심장과도 같았다.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흔히 AESA 레이더로 불리는 이 장비는 전투기의 눈에 해당했다. 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동시에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현대 전투기의 핵심 장치였다. 이 기술이 없으면 KF-21은 맹인이나 다름없었다. 표적 추적 장비인 IRST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인 EO-TGP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전투기가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는 주야간 정밀 공격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었다. 이들이 없이는 정밀 타격 능력 또한 기대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전자전 방해 장비인 RF 제모는 전투기의 생존과 직결되는 기술이었다.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미사일 공격을 회피하는 데 필수적인 이 장비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투기라도 전장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적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었다. 이 네 가지 핵심 기술은 KF-21을 첨단 4.5 세대 전투기로 만드는 데 있어 절대적인 요소였다. 이 기술들이 없으면 KF-21은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본래 목표했던 성능을 달성할 수 없었다. 프로젝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였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혼란스러웠다. 국회는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쏟아졌다.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되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이어졌으나 미국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들의 거부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자국의 기술 패권을 지키고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더 복잡한 계산이 오갔으리라 짐작했다. 잠재적 경쟁국이 될 수 있는 한국의 독자적인 항공산업 발전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읽혔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냉혹한 현실이었다. 실망과 함께 분노가 일었다. 오랜 동맹국을 이렇게 단번에 내칠 수 있는가 하는 배신감마저 들었다. 과연 그들의 눈에 대한민국은 어떤 존재였을까?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동맹도 언제든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씁쓸한 교훈을 얻었다. 그들의 결정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미 동맹의 본질과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진정 동등한 파트너인가 아니면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으로 여겨지는가? 이 질문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자주 국방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더욱 철저히 지키려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산업 강국으로 성장할 경우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방위 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 한국 방위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큰 타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자 기술 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스라엘이나 프랑스처럼 독자적인 방위 산업 기술을 확보한 나라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시험대였다. 이대로 포기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외세의 기술에 의존하는 자주 국방의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프로젝트의 수석 엔지니어 박영훈은 매일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해결책을 찾아 헤맸다. 내부에서는 경론이 벌어졌다. 일부는 미국의 기술 없이 독자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과 예측할 수 없는 시행착오 그리고 실패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반대편에서는 이 기회에 독자 기술 개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차피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면 지금 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논쟁의 중심에는 과연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이 네 가지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이었고 그 격차는 상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할 것이라는 체념보다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가 역설적으로 우리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 역사를 돌이켜보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례들이 많았다. 1970년대 조선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세계는 회의적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 1위 조선 강국이다. 1980년대 반도체 산업에 진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선진국들의 기술 장벽을 뛰어넘어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1970년대 국산차는 품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투자로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 경험들이 KF-21 개발진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되었다. 특히 한국의 IT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5G 통신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기술들은 A사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었다. 광학기술 분야에서도 카메라 렌즈나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축적이 상당했다.
방위 산업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체계 등을 독자 개발한 경험이 있었다. 최근에는 수리온 헬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복잡한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랜 기간 레이더 기술을 연구해왔다. 비록 A사 레이더 수준은 아니었지만 기본 레이더 기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충분했다. 여기에 민간 기업의 첨단 전자 기술을 결합한다면 불가능한 도전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다. LI 지넥스원과 한화 시스템 같은 방산 기업들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다양한 레이더와 전자 장비를 생산해온 경험이 있었다. 해외 기술을 도입하고 개량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도 적지 않았다. 이제 그 역량을 독자 개발로 전환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학과 연구소의 우수한 인재들도 중요한 자산이었다. 한국의 과학기술 인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열정과 창의성은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다. 이들에게 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면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프로젝트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포기하고 외산 전투기를 도입하거나 다른 해외 협력선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선택은 가장 험난하고 위험한 길이었지만 가장 가슴 뛰는 꿈을 담고 있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는 바로 그 선택에 달려 있었다. 결국 정부는 독자 개발이라는 비장한 결정을 내렸다. 포기 대신 도전의 길을 택한 것이다. 그 결정은 국민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자주의지와 국력 신장의 염원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하지만 그 결정이 가져올 엄청난 부담과 난관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정부는 핵심 기술 자체 개발을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기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다. 최고의 연구 인력들이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각 기술 분야별로 전담팀이 꾸려졌다. AESA 레이더 개발팀, IRST 개발팀, EOTGP 개발팀, RF 제모 개발팀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되었다. 각 팀은 명확한 목표와 일정을 부여받았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 절박한 과제였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다. 끝없는 좌절과 도전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결심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지키겠다고. 그 험난한 여정이 지금 막 시작되었다. 독자 개발이라는 비장한 결정이 내려진 순간 개발팀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가 감돌았다. 포기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가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다. 이제는 오직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일궈내야 했다.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만큼 강력한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증명할 기회였다. 김민준 박사는 매일 아침 회의를 시작하기 전 흰색 보드에 커다랗게 도전 그리고 극복이라는 글귀를 적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숙제이자 희망의 메시지였다. 핵심 기술 4가지 분야를 독자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은 치밀하고도 과감하게 재설계되었다.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국내외 숨겨진 기술 역량을 찾아내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A사 레이더 개발은 최우선 과제였다. 한화 시스템, LI 지넥스원 등 국내 유수의 방산업체들이 연합하여 개발 컨소시엄을 꾸렸다. 단순한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우주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결의가 뭉쳐졌다. 박영호 수석 엔지니어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국외 선진 기술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 연구진들과 밤샘 토론을 이어갔다. 그의 집무실 불은 단 한 번도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빛났다. 초기 단계에는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수많은 부품을 테스트하고 시제품을 만들어냈지만 만족할 만한 성능을 얻기 어려웠다. 해외 기술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작은 정보 하나를 얻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려야 했다.
연구실 바닥에는 실패한 모듈과 폐기된 설계도가 수북이 쌓여갔다. 좌절감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지만 점차 그것은 오기 어린 도전 의지로 바뀌어갔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욱 커졌다. A사 레이더는 현대 전투기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을 정밀하게 배열하여 동시에 여러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술은 세계에서 몇 개국만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이었다. 각각의 송수신 모듈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했다. 개발진은 우선 기본 원리부터 철저히 분석했다. 위상 배열 레이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파가 어떻게 조향되는지, 신호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깊이 있게 연구했다. 이론적 토대 위에 실제 구현 가능한 설계를 올려야 했다.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반복되었고 각종 변수들이 테스트되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송수신 모듈의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고주파 신호를 안정적으로 생성하고 증폭해야 했으며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했다. 전투기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의 온도 변화를 겪고 높은 진동과 충격에 노출된다. 이런 환경에서 수천 개의 모듈이 모두 정상 작동해야 레이더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먼저 소수의 모듈로 시작했다. 기본 설계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초기 시제품들은 잦은 오류를 일으켰다. 신호 품질이 떨어지거나 출력이 불안정했다. 온도가 변하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냈다. 재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고주파 특성이 우수한 반도체 소재를 연구하고 열 관리 기술을 개발했다. 방열 설계를 개선하고 내열성이 뛰어난 재료를 적용했다. 조금씩 성능이 향상되었고 안정성도 높아졌다. 작은 성공의 불씨는 뜻밖의 곳에서 시작되었다. A사 레이더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송수신 모듈 개발에서 예상치 못한 진전이 있었다. 초고주파 대역에서 안정적인 신호를 생성하고 증폭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전까지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영역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해법을 찾아낸 순간이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연구실 전체에 옅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김민준 박사는 그날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오랜 고뇌가 담겨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송수신 모듈의 성공은 전체 프로젝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수천 개의 모듈을 정밀하게 배열하고 이들을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신호 처리 알고리즘도 개발해야 했다.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하며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는 레이더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다. 소프트웨어 개발팀은 최신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을 적용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법도 활용했다.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최적화했다. IRST와 EOTGP 분야에서도 서서히 성과가 나타났다. 국내 광학기술과 영상처리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해 있었다. 문제는 이를 전투기에 탑재하여 극한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통합기술이었다.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지상시험을 반복하며 센서의 정확도와 추적 성능을 향상시켰다. IRST는 적외선을 이용해 목표물을 탐지하는 장비였다. 레이더와 달리 전파를 방출하지 않아 적에게 탐지될 위험이 적었다. 특히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적기를 탐지하는 데 유용했다. 하지만 적외선 센서의 감도와 해상도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개발진은 국내 반도체 기술을 활용했다. 고감도 적외선 검출기를 개발하고 냉각 시스템을 최적화했다.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미약한 신호에서도 표적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해상도 적외선 센서의 국산화 성공은 큰 의미가 있었다.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손으로
직접 개선할 여지를 마련한 것이다. EOTGP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로 쥐약한 정밀 공격에 필수적이었다. 고배율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이 통합된 복합 시스템이었다. 국내 카메라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군사용 장비로 만드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진동과 충격에 견디면서도 정밀한 영상을 제공해야 했다.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능도 필요했다. 개발진은 첨단 광학 설계와 안정화 기술을 적용했다. 짐벌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체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카메라가 표적을 향하도록 했다. RF 제모 개발은 또 다른 난관이었다. 적의 레이더를 효과적으로 교란하는 복잡한 전자전 알고리즘과 고출력 전파 발생 기술이 요구되었다. 해외 정보기관의 견제와 기술 유출 방지 노력도 상당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국내 전파공학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더욱 정교해졌고 최신 통신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방해 기법을 연구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기술적 토대를 확고히 다지는 시기였다. 전자전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적의 레이더 신호를 분석하고 적절한 방해 신호를 생성하여 역으로 쏘아보내야 했다. 이 모든 과정이 밀리초 단위로 이루어져야 했다. 고속 신호 처리 능력과 정교한 알고리즘이 필수였다. 개발진은 다양한 레이더 신호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각 레이더의 특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제밍 방법을 연구했다. 실제 레이더를 대상으로 한 시험도 진행했다. 초기에는 제밍 효과가 미미했지만 점차 성능이 향상되었다. 독자 개발의 여정은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들이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기술력을 끌어올렸다.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수십만 개의 부품 중 상당수가 국내 기업의 손에서 탄생했다. 기술 자립의 꿈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해외 협력국의 도움을 받거나 기술을 이전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모두에게 확신을 주었다. 오히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우리 스스로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자력으로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자부심이 개발팀 전체를 감쌌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희망의 빛은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킬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조금씩 불가능해 보였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드디어 우리의 손으로 만든 KF-21 보라매가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순간을 맞이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좌절의 그림자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기의 완성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기술 자립과 자주 국방 역사를 새로 쓰는 위대한 비행이었다. 개발팀 전체를 감싸는 벅찬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오직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였기에 더욱 값진 것이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온몸으로 겪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라는 거대한 장벽은 오히려 우리 안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다. 그 순간은 위기였지만 돌이켜보면 다시 없는 기회였다. 시험 비행장에 모인 수백 명의 관계자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김민준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관제탑과 교신하는 조종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KF-21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모두의 심장이 한 박자씩 빨라졌다. 수년간의 노력이 이 한순간에 집약되어 있었다. 기체가 점차 속도를 높이며 활주로 끝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앞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KF-21 보라매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우아하게 상승하는 그 모습은 한편의 시와 같았다. 대한민국의 꿈이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광경이었다. 박영호 수석 엔지니어는 눈물을 흘렸다.
그토록 많은 밤을 연구실에서 보내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실패한 시제품들, 좌절스러운 시험 결과들, 해결되지 않는 기술적 난제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 이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동료들과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는 그의 얼굴에는 긴 여정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초도 비행은 완벽했다. 각종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고 기체 성능도 설계 사양을 충족했다. 무엇보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4가지 핵심 기술이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다. AESA 레이더는 설계된 탐지 거리와 추적 능력을 보여주었다. IRST와 EO-TGP는 정밀한 표적 식별 능력을 입증했다. RF 제모도 예상했던 전자전 성능을 발휘했다. 이 성과는 단순히 기술적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항공 강국 대열에 합류했음을 선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세계에서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확보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라는 악조건 속에서 이뤄낸 성과였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뉴스를 통해 전해진 초도 비행 성공 소식에 전국이 환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자부심과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KF-21의 성공을 보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대한 자긍심을 키웠다. 정부는 개발에 참여한 모든 인력과 기관에 공로를 치하했다.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시스템, LI진엑스원을 비롯한 주요 개발 주체는 물론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기여도 인정받았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진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기술자들 모두가 이 성공의 주역이었다. KF-21의 성공은 국방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 전체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전투기 개발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은 민수 분야로까지 파급되며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정밀 가공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반도체 장비나 의료기기 제작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첨단 소재 기술은 자동차와 조선 산업에 적용되었다. 복잡한 시스템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은 스마트 시티나 자율주행 분야로 확산되었다. 군사 기술이 민간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항공우주 분야 인력 양성에도 큰 변화가 일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실전 경험을 쌓았다. 대학에서는 항공우주공학과 지원자가 크게 늘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이 분야로 모여들면서 기술 발전의 선순환이 시작되었다.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인재 육성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국제 협력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KF-21의 성공을 본 여러 국가들이 기술 협력과 공동 개발에 관심을 보였다. 우리가 독자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서 협상력이 크게 높아졌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기술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고받는 대등한 파트너가 된 것이다. 수출 가능성도 열렸다. 여러 국가들이 KF-21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다.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소규모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다. 방위산업 수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되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특정 국가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첨단 전투기를 설계하고 개발하며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자주 국방에 확고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입지 또한 강화될 것이다. 국방력은 단순히 군사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반이다. 독자적인 방위 산업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외교적 협상에서도 더 큰 발언권을 갖는다는 의미였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다. 누구도 우리의 안보를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게 된 셈이었다. 동맹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가 역설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준 것이다. KF-21 보라매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선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집약된 상징이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어린 시절 하늘을 보며 꿈을 키웠던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바쳤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포기하고 연구실을 지킨 연구원들, 완벽한 부품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한 기술자들,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격려한 국민들. 이 모든 이들의 헌신이 모여 KF-21이 탄생한 것이다. 물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KF-21은 이제 시작점에 섰을 뿐이다. 더욱 뛰어난 성능의 개량형 개발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차세대 전투기는 더욱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요구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자율 비행 기술도 핵심이 될 것이다. 무인 전투기와의 협업 능력도 중요해질 것이다.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계속 연구하고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 차례의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겨냈다. 우리는 확신한다.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기술력은 미래의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의 기술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늘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며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KF-21 보라매의 비상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보라매의 모습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기적의 상징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도전 정신 역경을 딛고 일어선 회복력 그리고 함께 이뤄낸 협력의 힘. 이 모든 것이 KF-21에 담겨 있다. 우리는 이 성공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것이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시작된 KF-21 보라매의 여정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의지와 불굴의 도전 정신을 증명한 위대한 서사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길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며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자 4.5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이라는 찬란한 역사를 써냈습니다. KF-21은 이제 단순한 무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을 상징하며 미래 항공우주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라매의 비상은 우리의 하늘을 넘어 세계를 향한 힘찬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KF-21이 가져올 K-방산의 놀라운 미래와 글로벌 전략적 가치에 대해 더욱 심도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